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나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 맛.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지난 주말은 태풍 피해 복구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작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숨가쁘게 돌아간 주말이었는데요. 네. 개천절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미탁은 내륙을 관통하며 많은 인명 피해를 입혔고 그리고 수확을 앞둔 농작물의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중앙자원봉사센터는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재난 현장 복구를 위한 현장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피해 지역에 자원봉사자를 투입해 복구 작업에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네, 현재 13건의 확진 판정이 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방역 활동도 활발했는데요. 특히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와 민간인 통제선 이북 접경 지역 일대에서 항공 방역에 나섰습니다. 경기 연천 DMZ의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요. 그에 따라서 관계 부처의 협의와 그리고 북한의 관련 계획을 통보하고요, 헬기를 투입해서 방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 항공 방역은 지난 5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감염원인 야생 멧돼지를 통한 2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군은 열상 감시 장비 등을 이용해서 야생 멧돼지의 이동 여부도 현재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멧돼지 포획과 퇴치는 물론이고 잔반 사용 금지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지를 위한 지침들을 빈틈없이 지키면서 긴장의 고삐를 좀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태풍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가분들 좀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피해 농가들에 대한 정부의 소홀함 없는 지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주목할 농산물 소개해 드릴게요. 감자와 단감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농업일간에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신농사직설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종자 산업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7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 1,805톤, 과일과자 1,141톤, 일반 채소 5,170톤 반입됐습니다. 총 8,117톤 들어왔고요. 전일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한 2,088톤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무는 705톤 정도 반입이 됐고요. 전일 물량 483.5톤 들어왔었는데 전일보다 물량은 221.6톤 더 증가했습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18,808원, 최고가 2만 원, 최저가는 17,600원에 낙찰됐고요. 전일 22,000원대 시세였던 평균가가 18,000원까지 오늘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805원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도록 하죠. 10월 2일 가격이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17,758원이고요. 바로 다음 날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27,413원까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근데 그 이후부터 가격은 계속해서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어제 기점으로 좀 더 크게 떨어졌고요. 오늘은 18,000원대 시세입니다. 네, 계속해서 배추도 보겠습니다. 735.3톤 반입됐네요. 전일 548.5톤 반입됐었고요. 전일보다 186.8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쌈배추 8kg 상품 기준 평균가
24,148원, 최고가 32,400원, 최저가는 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평균가 24,148원, 전일은 27,000원대였죠. 전일보다 3,198원 하락한 평균가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입니다. 평균가고요. 10월 3일 25,574원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10월 5일 때도 가장 높은 가격이죠. 27,000원대 시세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후로 다시 떨어지면서요. 오늘 가격은 24,148원입니다. 네, 다음 품목 호박입니다. 359.2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253톤 정도 반입이 됐었네요. 전일보다 물량은 한 66톤 정도 더 늘었습니다. 주키니 호박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9,794원입니다. 최고가는 24,000원, 최저가는 18,000원이고요. 네, 전일 19,617원. 시세 차이가 크진 않지만 오늘은 소폭 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77원 더 상승하면서 오늘 평균가 19,794원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오른 그래프로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의 첫날이 가장 낮은 가격이었네요.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 17,468원이었고요. 그래도 그 이후부터 보시다시피 그래프 위로 향하면서 10월 3일 가격은 26,000원대까지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다시금 떨어지면서 10월 5일 때 좀 크게 떨어졌고요. 5일부터 오늘까지는 비슷한 시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19,794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브로콜리도 보겠습니다. 43.78톤 들어왔네요. 전일 41.5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2.28톤 더 증가했습니다. 브로콜리 8kg 상품 기준 평균가 31,385원입니다. 최고가는 35,500원, 최저가는 28,000원이네요. 전일 평균가 26,392원, 오늘 더 올랐습니다. 오늘 평균가 3만 원대까지 올랐고요. 4,993원 더 올랐습니다. 평균가 31,385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면 지금 10월 2일 가격이 23,000원이었는데요. 이 가격 계속해서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4일 기점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어제 기점으로 다시 한번 올라주면서 최고가 35,500원, 오늘 가격입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9월 18일 가격이 43,047원까지 나왔었는데요. 이 가격이 이후부터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3만 원대 아래 21,744원까지 떨어진 게 9월 30일 때 가격이 되겠고, 그래도 10월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31,385원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브로콜리 강원 횡성군이 24,697원에 거래됐고요. 충북 제천시는 12,839원입니다. 강원 평창군은 25,297원이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36,000원, 평균가는 25,297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감자입니다. 감자 상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자 303.9톤, 304톤 정도 들어왔네요. 전일 196.8톤 들어왔고요. 오늘 물량 더 늘었습니다. 107.1톤 더 증가했습니다. 감자 수미품종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17,292원이고요. 최고가 19,000원, 최저가는 16,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전일 17,050원이었던 가격이 오늘 242원 정도 더 오르면서 17,292원을 기록했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시면 10월 4일 때 2만 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가 보시면 어제 기점으로 좀 떨어졌죠. 19,000원, 오늘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죠. 약간의 등하락이 있는 기간이었네요. 9월 23일 18,855원, 최근 한 달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떨어지면서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 15,000원대까지도 시세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부터 오르고 있고요. 오늘 가격 17,292원 평균가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감자 수미품종 강원 평창군이 13,11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충남 당진군은 13,645원이고요. 경북 의성군 12,325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산지별로 봐야겠죠. 평창군이 최고가 가장 높네요. 33,0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는 당진군이 가장 높습니다. 13,64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 감자 도매가도 궁금한데요.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전국 평균 오늘 가격 24,400원입니다. 전일 24,400원 기록하면서 같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지역별로 보셔도 서울, 부산, 대구 2만 원, 광주 19,000원, 대전 23,000원인데 전일과 계속해서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년과는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년 가격 38,900원, 14,900원 정도 떨어진 가격이 오늘 전국 평균 가격이 되겠고요.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점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주가 가장 많이 좀 떨어졌네요. 12,417원 떨어졌고요. 대전이 좀 하락률이 좀 적은 상황입니다. 7,967원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합니다. 활기찬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반입량이 많이 늘어날 법도 한데요. 지금 계속해서 가락동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의 영향 때문일까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가락동의 분위기가 평소의 월요일보다는 좀 한산한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소식은요. 이맘때 참 맛이 좋은 감자 소식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태풍 미탁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듯합니다. 오늘 전반적인 상황들 좀 더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청과 감자행매사 이용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매사님. 일단 오늘 월요일은 사실 한 주 시작이기 때문에 뭔가 좀 으라차차차 활기찰 법도 한데 전반적으로 지금 각 경매장을 제가 좀 쭉 둘러봤는데 한산한 모습이에요, 오늘은요. 오늘은 뭐 아침부터 비가 와가지고 뭐 물량도 좀 적고요. 좀 한산한 상황인데 어제 저녁 때는 뭐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괜찮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지금 지난주 뭐 미탁의 영향으로 우리 감자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피해를 봤다라고 제가 좀 소식을 계속 전해 들었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남부지방으로 겨울에 나오는 이제 제주도 지역 감자가 가장 큰 피해를 봤고요. 뭐 심한 경우는 뭐 파작이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제가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11월 달에 출장 가서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겨울에 만나는 감자잖아요. 제주도 감자는. 그래서 제주도 지역이 지금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네, 아무쪼록 좀 산지에 다녀오시면서요. 바로 가락동 오셔서 또 그 소식 바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매사님. 네, 자, 오늘 감자 경매 분위기부터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오늘 좀 분위기 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예, 저번 주 뭐 태풍의 영향으로 뭐 산지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요. 출하 물량도 이제 많이 적었고 시장 반입량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중매인들이 가지고 있던 재고량도 좀 많이 소진이 된 상태였습니다. 어제 저녁 때 이제 경매로는 뭐 시세는 저번 주보다 한 2~3천 원 정도 지금 오른 시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 뭐 짚어주신 대로 그래도 오늘 경매 분위기는 감자만큼 그래도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반입량이 좀 차이를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정확히 한 어느 정도 반입된 상황이에요? 저번 주에는 주로 뭐 한 150톤 내외로 들어왔었는데요. 어제 저녁 때는 약 한 290톤 정도 들어와서 물량은 좀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증가를 했지만은 그래도 중도매인 재고량이 없어서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은 시세가 나왔습니다. 네. 자, 시세 부분이 그래도 좀 괜찮다고 하니까 일단 뭐 경매 분위기 좋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원하는 시세가 나와준 것 같아요. 오늘 경락가 어느 정도 형성했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뭐 시세가 좀 올랐다고는 하지만 사실 올해 이제 감자 가격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시세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죄송스럽고요. 어제 이제 20kg 왕특 기준으로 해서 16,000원에서 2만 원대 형성이 됐는데요. 지난주에는 13,000~14,000원대부터 17,000~18,000원대까지 나왔기 때문에 약 한 10%에서 15%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사실 작년 감자 이제 경락과 시세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올해는 너무나 지금 하락한 모습입니다. 지난주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2~3천 원 정도, 네, 한 3천 원 가까이 상승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좀 많이들 실망들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번 주 뭐 상승의 요인은 태풍의 영향이 가장 큰 건가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 현지 작업이 이제 전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현지에서 하루에 한 10대에서 20대 정도는 떠줘야 되는데 작업이 안 되고 이제 저장 감자만 들어오다 보니까 반입량이 적었던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네, 뭐 비에 대한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사실이에요. 뭐 지금 사실 상승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뭐 마냥 상승했습니다. 뭐 3천 원 가까이 경락가 올랐습니다. 기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앞서 이야기했지만 작년에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다른 작물들은 정말 저단가를 형성을 했지만
감자만 유독 참 높은 시세를 좋은 가격을 받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시세하고 좀 올해를 비교하자면 산지에서 너무나 걱정들 좀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 지금 시기에 뭐 최고가 뭐 38,000원, 4만 원대 네. 형성이 됐었고요. 그 평균 단가가 보통 한 24,000원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뭐 좋아야 한 2만 원 정도 나가고 뭐 평균가도 12,000원에서 14,000원 정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뭐 작년보다는 한 5, 6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연이어서 늦은 태풍이 계속 생기면서 사실 우리가 겨울에 만나야 될 감자 역시도 정말 만날 수 있는 양이 현저히 지금 거의 뭐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거의 다 좀 유실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시세가 좀 많이 안 좋을수록 이럴 때일수록 또 좋은 품질의 감자는 또 항상 좋은 시세를 받기 마련이에요. 지금 현재 가락동에 들어오는 이제 품종들이 있는데 더불어서 좀 품위까지 함께 좀 짚어주세요. 네. 지금 가락시장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품종은 수미와 두백이 있는데요. 수미는 뭐 예전부터 우리 식탁에 많이 올랐던 품종이고요. 두백은 지금 나온 지가 한 5, 6년 된 품종인데 감자 맛도 좋고요. 뭐 품위도 좋고 괜찮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현재 들어오는 품위는 다소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이유는 이제 감자 이제 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뭐 계속 비가 와서 물을 먹어서 좀 부패율도 높고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감자. 네. 이게 좀 지속되는 계속 잦은 태풍 영향이 지금 고스란히 이제 품위에 뭐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겸회사님 지금 그래도 최고가 받는 이제 감자들이 있잖아요. 오늘 좋은 감자 준비해 오셨죠?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좀 좋은 시세 받은 감자들인가요? 예, 이제 이쪽 품종이 이제 그 두백이란 품종이고 약간 그 뚱뚱하고요. 네, 뚱뚱한 게 좋은 가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백이 그렇고요. 네. 수미는 이제 약간 납작하고 네네. 좀 동그란데 뭐 둘 다 맛있고 좋은 감자입니다. 네. 좀 어떤 특징들을 보면 그래도 이런 특징들이 좋은 시세를 이끄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 어떤 부분일까요? 감자가 이렇게 이제 맨들이 그 표면이 예뻐야 되고요. 모양도 이뻐야 되고 뭐 물론 깔도 좋아야 되지만 색택도 좋아야 되지만 뭐 가장 중요한 건 선별이고요. 뭐 하여튼 네. 이런 상태의 감자면은 뭐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대로 지금 한눈에 봐도요. 감자가 좀 큼직큼직하게 딱 적당한 크기예요. 뭐 한 성인 한 주먹 정도? 여자 주먹 정도의 지금 그런 크기인데 이런 감자로 좀 잘 선별해서 올려주셔야만이 그래도 지금 안 좋은 시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이야기하면서 지금 올해는 한 절반 정도의 경락가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또 제주도에 좀 태풍 피해까지 연이어 좀 겹치면서 많은 시름을 앓고 있거든요. 우리 경매사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좀 시세에 도움되는 이야기, 앞으로의 출하 전략까지 함께 좀 짚어주세요, 경매사님. 네. 지금 강원도 작황까지는 지금 매우 좋은 작황이었습니다, 올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 감자들이 좀 많이 비대해져서 안에 공과 현상도 나오고 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 아주 큰 감자는 좀 따로 이제 빼시는 게 좋고요. 적당한 크기의 감자를 출하를 하시는데 특히 올해 이제 특징이 소과들이 지금 소비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소과라면은 이제 특자, 상자, 중자, 그러니까 선별을 하실 때 왕왕이나 왕특에 이제 소과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요. 너무 비대한 감자는 또 따로 빼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뭐 워낙 큰 피해가 너무 심해갖고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뭐 지금 그래도 이제 아직 살아있는 감자들 같은 경우는 뭐 잘 관리하셔서 잘 키우시면 올해 이제 제주도 감자 가격은 뭐 겨울에 좋을 거로 보고 있으니까요. 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유, 우리 경매사님 마음이 이렇게 전해진다. 뭐 좀 우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요? 눈가가 좀 촉촉해지셔가지고. 자, 비가 내리면요 감자는 작업이 안 돼. 오늘 일단 작업이 안 됐을 텐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뭐 시세 상승의 여진이 있겠죠? 네. 예, 오늘하고 이제 내일까지는 현지 작업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모레도 뭐 많이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되진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입량이 소비가 잘 돼서 시세가 올라야 되는데 사실은 뭐 반입량이 줄어서 시세는 이번 주는 저번 주보다는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양이 현저히 좀 줄어들면서 비가 내리면서 작업 자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시세는 뭐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상승의 여진이 있지만 아무쪼록 이맘때일수록 또 우리 소비자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이 우리 감자를 또 많이 소비를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산지에 계신 분들 힘낼 수 있게 좀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오늘만큼요? 감자! 파이팅! 네. 일단 감자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채소 감자에 대한 경매 상황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요, 10월 감자 출하량이요, 저장 봄 감자 출하량 증가에 더해서 이 고랭지 감자 생산량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10월 수미 감자 상품 기준 도매 가격은요, 고랭지 감자 출하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하락한 20kg당 16,000원에서 19,000원 내외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가을 감자 기상 악화로 인해서 출하 조절이 되면서 가격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가을 감자 재배 면적은요, 태풍 피해 등으로 지난해보다 11.3% 감소한 2,201헥타르 수준으로 전망되고 평년보다는 44.5% 많은 수준으로 이 표본 농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해 출하기 가격 강세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난해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가을 감자 주산지인 제주 지역에서 이 가을 장마로 인해서 파종 시기를 놓치거나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한 면적 감소가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제주도 같은 경우 지금 방금 말씀하시긴 했지만 지난 8월 하순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가을 장마 그리고 폭우 우박 세 개의 태풍으로 농경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피해 농가에 대해서 재난 상황에 준하는 특별 지원이 긴급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유례없는 기상 악화로 인한 농민들의 근심과 또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총 32억 3천만 원을 투입해서 특별 지원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까지 읍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요. 또 22일까지 자체 정밀 조사를 실시해서 세부 지원 계획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피해 입은 농가분들 신속하게 신고하셔서요. 꼭 지원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채소 감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과채 시황 이어집니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락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사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182.7톤 반입됐고요. 전일 99.54톤 들어왔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83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사과 감홍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5,527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2,000원, 최저가 36,000원이었고요. 전일 11,000원대, 오늘 4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뛰었습니다. 전일보다 28,622원 가격 크게 상승했습니다. 사과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네요. 최고가 평균가 모두 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감귤 보겠습니다. 오늘 118.6톤 반입됐고요. 전일 66.6톤이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51.96톤 증가했습니다. 감귤 극조생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1,927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14,000원, 최저가 11,000원이었습니다. 전일 11,600원대, 오늘도 11,000원대인데 조금 상승했습니다. 전일보다 251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10월 3일까지는 하락세였는데요. 3일 가격 보시면 9,0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10월 5일 가격 14,000원이 기록했는데 오늘까지 그 가격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복숭아 보겠습니다. 오늘 86.61톤 반입됐고요. 전일 79.12톤 반입됐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7.4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복숭아 엘버트 품종입니다. 4.5kg 상품 기준 평균가 13,992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5,000원, 최저가 13,000원이었습니다. 전일 15,000원대, 오늘은 13,000원대까지 평균가 내려갔습니다. 전일보다 1,344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10월의 첫날 15,000원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좀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왔습니다. 10월 5일 가격 18,000원까지 올라갔었지만 어제부터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가격 15,000원으로 돌아왔네요.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9,000원에 거래됐고요. 가평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3,762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포도 보겠습니다. 오늘 281.3톤 들어왔고요. 전일 233톤 들어왔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48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포도 거봉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3,238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5,000원, 최저가 11,500원이었습니다.
전일 12,000원대, 자 오늘은 13,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고요. 전일보다 1,073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0월 2일이 가장 낮았네요. 11,000원까지 내려갔었다가 다시 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10월 5일 이틀 전 가격 1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좀 1,000원 정도 빠지면서 오늘 가격 15,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이 초고가 평균가 가장 높았습니다. 초고가는 18,000원, 평균가 13,395원이었습니다. 이어서 토마토 보겠습니다. 오늘 249.2톤 반입됐고요. 전일 163.9톤 반입됐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85.39톤 증가했습니다. 완숙 토마토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21,78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8,000원, 최저가 18,000원이었고요. 전일 31,000원대, 오늘은 10,000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21,000원대 기록하고 있네요. 전일보다 9,361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0월 4일까지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4일 가격 보시면 53,0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이후에 다시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28,000원의 최고가입니다. 자, 이어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함께 보시죠. 자, 9월 16일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계속해서 9월 말까지 상승했습니다. 9월 30일 24,686원까지 올랐다가 10월 지나면서 계속 하락하기 시작했죠. 21,78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북 장수군 18,331원에 거래됐고요. 경남 합천군은 19,347원이었습니다. 강원 철원군 15,471원에 거래됐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장수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1만 6천원이었고요. 하천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9,347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단감입니다. 단감 경매 시황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167톤 반입됐고요. 전일 81.96톤이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85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단감 송본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6,54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1,000원, 최저가 23,000원이었고요. 전일 33,000원대, 오늘은 26,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일보다 6,582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월 4일까지 상승세였네요. 4일 가격 보시면 42,0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31,0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평균가도 9월 23일까지는 상승세였습니다. 23일 가격 47,864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26,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남 함안군 22,365원이었고요. 경남 창원시 20,090원에 거래됐습니다. 경남 진주시는 22,677원이었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5만 원에 거래됐고요. 진주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2,67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단감 경매 상황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계속해서 과일 경매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되면은요, 우리네 고향에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바로 제 옆에 있는 감처럼요, 나무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요 감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요, 주홍빛의 마법사로 불릴 정도로 우리 몸에 참 좋은 담감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름도 소개해줘요. 예, 저는 박영욱 경매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매사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바쁘셨어요? 네, 지금 뭐 출장도 다녀오고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현 상들이 좋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바쁜 지금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요, 지금 뭐 서두에도 제가 그 얘기했지만 이맘때 정말 맛있는 과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또 단감 아니겠습니까? 예, 단감이 참 맛있게 좀 익어가는 그런 계절인데 경매사님 말씀처럼요, 지금 담당 상황이 좀 안 좋다. 어떻게 좀 태풍 영향을 좀 받은 건가요, 경매사님? 예, 맞습니다. 지금 태풍 영향으로 뭐 큰 바람 피해는 크게 없는데 많은 비로 인해서 지금 당들의 상품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지금 꼭지 들림이라든지 미색가, 특히 저장성들이 많이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품위 저하가 가장 좀 문제인 상황이에요, 변매사님. 네. 자, 지금 현재 가락동을 반입되는 일단 단감 품종들부터 한번 먼저 좀 짚어주세요. 어떤 품종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가락시장은 한 70% 이상이 지금 송본,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지금 좀 넘겨 보여주세요. 네네. 제가 들고 있는 지금 송본 위주로 지금 출하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부 상서, 그리고 대추, 그리고 기타 일부 단감들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지역들에서 좀 주로 올라오고 있죠? 지금 경남 일대 지역들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주 출하 지역으로는 경북, 경남, 함안, 창원, 진주 지역 그리고 전남 일대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말씀 전해주신 대로 뭐 이 지역들이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일단 태풍의 영향을 받은 부분입니다. 오늘 뭐 비까지 계속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락동에도. 오늘 경매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좀 어땠나요? 지금 시세가 좋았으면 좋을 텐데 올 양들이 갑자기 이제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시세 조정기를 맞았습니다. 지금 물량을 대비한다면은 지난 토요일 82톤 대비 오늘은 이제 배 이상 늘어난 한 166톤 정도 늘어나면서 시세가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약간 좀 경매 분위기가 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좀 단감 같은 경우에는요. 네. 다른 작물들은 또 이제 뭐 비에 대한 영향으로 양이 좀 줄어들면서 그래도 좀 시세는 상승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계속 전해 들려오고 있는데 단감은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정말 양이 이제 늘어나는 시기가 우리 단감 시대 아닙니까? 지금부터가. 예,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단감이 가장 많이 반입되면서 이번 주 접어들면서 양이 정말 뭐 절반 가까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 50% 상승이라고요? 전주 토요일 대비한다면 배 이상 늘었어요. 네. 예, 100% 이상 늘었죠. 네. 82톤, 저번 주 토요일 82톤 들어왔으니까 오늘이 166톤 정도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세들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시세가 안 좋은데 좀 웃음이 나와요, 변호사님? 지금 마음은 아픈데 네. 얼굴만 이렇게 그냥 웃고 있습니다. 아, 좀 마음이 더 씁쓸하네요. 네. 아니, 그나저나 지금 뭐 100% 가까이 좀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에 따른 이제 시장 하락에 대한 좀 부분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많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얼마 형성했나요, 오늘? 전주 토요일 대비한다면은 약 전체 평균 단가로 본다면 한 5천에서 7천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등급별 전체 평균을 한다면은 약 전체 평균 단가는 약 2만 3천 원대 형성됐습니다. 와, 지금 뭐 한 7천 원 가까이 지금 예, 하락한 상황이고요. 물론 품질별로 이제 양극화 현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세에 따라서 양극화 상황은 있지만은 이 시세에 대해서 좀 산지 좀 분위기는 좀 어때요? 많이 좀 힘들어하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전체적인 소비라든지 경기 침체로 소비가 많이 안 되는데요. 특히 또 단감이 전년보다는 품질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항상 그 불안한 시세에 대해서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세가 지금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전년 대비한다면은 지금은 크게 나쁜 상은 아닙니다. 지금 그래도 지금 품질이 전년 대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농민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시세가 지금 뭐 작년 비교했을 때 너무 떨어져도 걱정이고 작년보다 단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제 시작인데 좋은 흐름을 타고 있지만 여전히 산지 분위기는 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좋은 시세가 행여나 지금 비로 인해서 품질이 좀 많이 좀 저하된 상황인데 행여나 더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향 어떻게 앞으로 좀 물량 변화가 좀 있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조생전 송본 단감 이제 본격 출하기로 접어들면서 그 지속적인 단감 양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품질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정품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요. 선별하다 보면은 B급, 상급 빼다 보면은 정품 비용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년 대비한다면은 물량은 아무래도 조금씩 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물량은 좀 더 감소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변호사님 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품질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반입되는 아까 단감을 보여주셨는데 보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품질이 반입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변호사님. 네. 품위는 뭐 크게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아시다시피 많은 비로 인해 가지고 지금 꼭지 들림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은 A급 좋은 상품을 가져온 거고 지금 현재 산지에서 출하되는 단감 중에 지금 꼭지 들림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저장성이 약하다 보니만 지금 소비처에서 상당히 불만 토로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산지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지에서 조금 더 세심한 선별로 단감 소비가 한층 좋아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선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뭐 경매사님 늘 반복하시는 또 말 중에 하나가 또 가장 반복해도 또 늘 빼놓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게 선별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눈에 봐도 워낙 뭐 단감은 좋습니다. 뭐 그냥 한눈에 봐도 근데 가장 좋은 이제 가격을 받는 단감을 이제 준비해 오신 것도 있는데 가장 좀 문제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번 더 짚어주세요, 경매사님. 예. 네,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천 관계로 지금 꼭지 들림이 많이 심합니다. 혹시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장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선별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제거하시고 출하하시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늘 당부의 말씀은요, 뭐 선별적인 부분들을 늘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뭐 지금 사실 한 10월 한 말 정도 되면은 우리 단감 정말 제대로 선수출할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10월 중순 넘어가면은 지금 출하되는 송본 단감과 그리고 약 한 생산량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유 단감이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한참 출하기에 맞겠고 또 그리고 또 부유 단감이 나오면은 그 시기엔 또 아무래도 날씨가 더 좋아지면서 단감의 품위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또 좋은 마음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뭐 단감에 이제 최고 양이 많이 나올 때 이제 성수출하 시기 이제 10월 말로 접어드는데 부유하고 이제 함께 이제 중복되면서 말 그대로 양은 더 늘어나지만 시세 역시도 하락하지 않고 상승에 여태까지 짚어주셨기 때문에 아무튼 산지에 계신 분들 좀 품질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신다면은 가격 받는 데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주 초잖아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뭐 단감의 흐름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조금 지속적인 시세 조인기는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래도 지금 핵과일이라 가을에 나온 핵과일이라 중소형 마트를 중심으로 주말 품목으로 행사 품목으로 많이 잡혀요. 그래서 뭐 큰 시세 하락보다는 상품성에 따른 시세 차이들이 상당히 많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야기 드리지만은 네. 좀 더 선별하실 때 좀 더 세심하게 하셔가지고 많은 시세 받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뭐 그냥 계속해서 오늘 반복하는 부분은요. 단감만큼이라도 좀 철저하게 선별 잘 해달라는 부분, 또 특히 꼭지 부분 또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잘 챙겨서 올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매사님 단감 딱 얼굴에 붙이고 방송 보신 분들한테 우리 단감 좀 많이 드세요 하고 좀 외쳐주세요. 오늘만큼요. 네, 단감 딱 붙이고 예. 가을의 왕 단감 많이 드십시오. 네, 이상 단감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가셨네요. 네, 이상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매정하게 저렇게 가시네요. 외치고 사라지셨습니다. 네, 단감 많이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달콤하고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이 단감이요. 감나무 밑에 서 있기만 해도 건강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좀 우리 몸에 좋은 과일입니다. 서 있어 봐야겠네요. 네, 서 있어 보세요. 네. 레몬보다 1.5배 많은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감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우리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돼서 시력을 보호해주고 또 눈의 피로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네, 이 단감이요 또 숙취에도 굉장히 좀 좋다고 합니다. 단감에 함유된 타닌 성분이요 알코올 흡수를 좀 더디게 하고 위장 속에 있는 열독을 제거해서 음주 후에 단감 한 2개 정도 드셔도 숙취 해소에 아주 좀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네. 또 니코틴에서 생성되는 발암 물질이죠. 코티닌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해독 효과가 있어서 흡연하시는 분들에게도 좋다고 하네요. 뭐 이쯤 되면 이 단감이 가을이 주는 천연 보약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드네요. 네. 네. 자, 우리가 아는 것은 단감을 좀 많이 먹으면 변비에 걸린다 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그렇지 않다고 해요. 아, 정말요? 네, 사실 단감을 섭취하면요 변의 소화관 이동률이 증가해서 장내에 잔려 있는 변의 배출을 또 촉진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단감에 대한 오해 좀 푸시고요. 변비 생기지 않는다고 하니까 많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오늘의 과일 단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신농사직설입니다. 네, 농업에 관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농사직설. 오늘 저희와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안경구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안경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농사직설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농사직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종자산업입니다. 일단 이 종자산업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종자 우리말로 씨앗이죠. 우리가 주로 먹는 쌀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좋은 벽시가 있어야 하듯이
종자는 농산업, 축산업, 수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자는 품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수한 품종을 새로 만들고 이것을 증식하고 그다음에 유통 판매하는 산업 분야를 종자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는 종자 산업이 식품, 그다음에 의약, 네. 바이오 산업에 연계돼서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우수한 품종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이 종자 산업이 왜 중요한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좀 있을까요? 예, 세계적으로 지금 선두에 있는 큰 종자 기업들이 서로 인수합병을 해서 그 크기를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중국도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는 종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또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앞으로 우리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 해결책이 종자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세계 인구는 지금 지속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고요. 또 기후 변화로 농업 생산성이 점점 불안정해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식량이 모자라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거 있고요.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로 새로운 품종,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품종을 만드는 것이 네. 현재로서는 유일하고 가능한 답이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종자 산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에서는 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요? 우리는 국가 지자체 연구단체에서 개발하는 유망한 신품종을 신속하게 빨리 농업인들한테 공급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에서 취급하기 좀 어려운 특수미라든가 잡곡, 그다음에 사료작물 같은 부분을 저희들이 종자로 공급하고 그다음에 고구마, 과수, 하해 같이 영양 번식하는 이런 것들을 조직배양묘를 생산해가지고 예.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종자산업진흥센터는 네. 민간 종자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신의 그 육종 기술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배출한다든가 또 국제 종자 박람회 같은 것을 해서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하고 있는 종자산업 육성 정책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이 우리나라 종자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계 종자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세계 종자 시장에 대한 통계가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있는 건 없어서 네. 세계 농작물 상업 종자 시장 분석치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약 600억 달러 우리 예. 돈으로 네. 한 70조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고 2024년까지 약 1.5배인 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조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네. 연 한 8% 성장세죠.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지 않고 또 산지가 많아서 경작지 면적이 크지 않아서 예. 실제로 종자 시장이 세계 시장 규모로 보면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세계 시장의 1% 규모로는 산업적 경쟁력을 갖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종자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 종자 기업 중에 상위권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에 인수 매각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이라 그래서 각국의 그 종자를 서로 지켜준다라는 규약인데 예. 거기 가입해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외국산 품종에 대해서 이제 로열티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제 갈수록 종자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돼서 이제 어려움을 겪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자 이제 새로운 좋은 신품종을 개발해서 로열티 부담을 해결하고 또 더욱 나가서 종자 수출을 확대해가지고 우리도 종자 강국을 한번 도약해보자 해서 2009년에 2020 종자산업 육성 대책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지금 수출 및 수입 대체 품종을 개발하는 골든시드 프로젝트라는 예.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종자 기업의 연구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 육종 연구단지가 조성돼서 기업들이 입주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종자 산업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 또 기반 구축 그다음에 인력 양성 등이
확대돼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종자 산업의 좀 역사가 짧다 보니까 외국으로 수출하는 종자도 좀 많지 않고 또 세계적으로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종자 산업이 일찍 발달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종자 기업들이 18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예. 네. 비즈니스를 시작해가지고 12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세계 시장을 다 개척해 왔기 때문에 종자 수출에서는 후발국인 우리나라가 그들이 이제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것을 뚫고 들어가기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올 상반기 종자 수출액을 보면 작년 상반기 비교해서 16% 정도 늘어난 2,150만 달러 역대 최고치였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년 수출액은 늘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종자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는 중국이 1위로 한 23%를 차지하고 예. 있고요. 네네. 미국이 16%, 인도가 14%, 그다음 일본이 한 5% 이렇게 예.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자 수입이 줄어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최근 자료를 보면은 수출액의 2배 이상 아직 우리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도 수입액이 이제 5,388만 달러로 집계돼서 3천만 달러 이상 이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종자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사실 오랜 시간과 상당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아직 그럴 만한 체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국적 종자 기업들과 비교해서는 아직 해외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종자 산업에 좀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이게 또 농업의 반도체로서 종자 산업의 부가가치가 1,000배 이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자, 종자 하나를 우리가 재배해서 농산물이 되면은 종자 하나 가격 대비 농산물은 한 100배 정도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 농산물이 또 가공이 돼서 식품이나 뭐 다른 게 되면은 또 10배 이상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품종이 개발돼서 좋은 뭐 다른 농산물이 나와서 돈을 더 받게 되면은 그만큼 따라서 계속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종자를 이제 농업의 반도체라고 저희들이 이제 예.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종자 산업이 식품, 그다음에 의약, 바이오 산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이제 더 커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 중요성을 정부에서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골든시드 프로젝트 같은 그런 종자 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정부가 종자 산업을 육성하고 또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2012년부터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지능청, 산림청 등이 같이 해서 10년간 약 5천여 원을 투입해서 종자 수출 2억 달러를 달성하고자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네. 있는 사업입니다. 네. 지금 세계가 종자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 종자 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 종자 자급률이 높은 품목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예, 그 식량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벼육종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작년까지 약 400개 품종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까지 일본 품종이 줄을 잃었던 딸기도 현재는 국산 품종이 95% 이상 그렇군요.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예. 네. 매향, 설향, 아리향 등 우리 품종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어서 예. 그렇군요. 수출도 지금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입 의존도가 많이 높았던 방울토마토라든가 미니 파프리카도 이제는 이제 국산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아직도 이제 좀 양파는 주산지인 전남의 한 60~70%가 아직도 일본산입니다만 네. 현재 우리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국산 품종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종자 주권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그런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조금 있으면 종자 강국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행사가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2019 국제 종자 박람회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되는 국제종자박람회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북 김제시 백산면에 위치한
종자산업진흥센터와 민간육종연구대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네, 뭐 굉장히 뜻깊은 행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준비는 현재 잘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이번 박람회는 씨앗 미래를 바꾸다라는 주제로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자 기업의 우수 품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 그리고 종자 전후방 산업의 뭐 새로운 농자 제품들을 한 자리에 볼 수 있도록 저희 전시관을 꾸미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다양한 작물과 품종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전시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기업들로부터 품종을 신청받아가지고 종자를 받아서 직접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시다시피 이번 가을에 네, 태풍이 많이 와가지고 그러게요. 저희가 이 전시포를 재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링링 때는 좀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시는 분들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2배, 3배 노력해가지고 지금 복구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입니다. 자, 이 주제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씨앗 미래를 바꾸다입니다. 뭔가 미래의 먹거리를 좀 확보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확고하게 보이는 주제인 것 네. 같은데요. 이 국제종자 박람회 개최 어떤 목적과 의의가 있을까요? 예, 국내 종자 기업들이 우수한 품종을 개발했는데 이걸 이제 세계에 널리 알리고 또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종자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종자 산업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다양한 학술 행사도 열려서 산업계 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 정보 교류도 하고 네. 협력도 느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학생 및 가족 단위의 일반 관람객들도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종자 산업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이 3번째로 열리게 되는데요. 뭐 올해만에 좀 특징이 또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3번째 하면서 다른 농업 관련 박람회를 많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저희는 종자의 정체성을 완전히 좀 더 지켜야 되겠다. 네. 이래가지고 종자를 강조했고 또 종자 수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아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코트라 전북지원단과 업무협력을 맺어가지고 네. 수출 상담을 해가지고 사후 관리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국제 행사이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겠죠. 올해 참여국이 얼마나 좀 예상이 되고 또 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저희 박람회에서 공식 초청하는 해외 바이어는 현재 18개국 43기업 61명에 달하고 있고요. 네. 또 바이어들 일정 확정에 따라서는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공식 초청 아니고 비공식으로 오시는 분들 훨씬 많고요. 네네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수출 상담회를 통해서 국내 기업과 상담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개막일 저녁에는 비즈니스 친교와 네트워킹을 위해서 환영 만찬이 준비되는데요. 작년에 처음 했는데 반응이 뜨거워가지고 작년에 100명 준비했다가 모자라서 올해는 150명 규모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일반 시민들도 행사에 또 참여할 것 같은데요. 좀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우선 전시포에 가셔가지고 다양한 작물과 품종을 실물을 직접 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관람객들이 직접 수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하고 콜라비를 직접 수확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저희가 QR 코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을 갖다 대면 그 품종별로 정보가 나오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게 궁금하다 그러셔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전시관은 저희들이 아주 텐트를 크게 초대형으로 쳐가지고 한 공간 내에서 주제존, 산업존, 그다음에 체험존 이렇게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좀 불편하다고 이제 설문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편의시설을 대폭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전시포가 넓기 때문에 노약자분들 돌아다니시기 힘들다 해서 이번엔 전동 카트도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된 이번 행사가 네.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종자에 대한 정보도 참 재미있게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이번 국제 종자 박람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종자 박람회는 역시 그 핵심인 그 전시포를 통해서 국내 종자 기업이 개발한 그 수출용 품종이 실물 전시되니까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든가 우수성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종자 산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서 힘을 합치고 또 서로 키우는 네트워킹 역할을 다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종자생명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어떤 역할을 위한 건가요? 예, 농업계 그 학생들이 네. 많은데 이 중에 이제 신규로 나오는 우수한 인재들을 종자사업 분야로 저희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농생명 마이스터고라든가 농업계 대학생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종자 기업 현장 실무를 체험하게 해주고 향후 종자 산업에서 이제 비전을 찾아야지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로 탐색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종자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소개하고 또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미래의 종자 산업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할까요? 예,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품종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우수한 품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R&D 역량이 지속적으로 이제 강화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정 품목군에서는 우리도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문 인력 양성이 되게 중요한데요. 선진국에서도 종자 산업계가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성과를 발판 삼아서요. 더 큰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 개발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국제 종자 박람회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관심 갖고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농사직설 종자 산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3,173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4,260원, 최저가는 1,880원이고요. 평균가 전일보다 5원 더 올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품목 보겠습니다. 얼갈이 배추 1kg 상품 기준 평균가 3,136원이네요. 최고가 4,660원, 최저가는 1,770원입니다. 자, 전일보다 38원 더 떨어졌고요. 감자 순위 품종도 보시죠.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211원에 판매됐네요. 최고가 290원, 최저가는 170원에 판매됐습니다. 전일보다 1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양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는 2,817원이네요. 최고가 3,000원, 최저가는 1,780원이고요. 전일보다 41원 더 떨어졌습니다. 다다기 오이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7,953원, 최고가는 만원, 최저가는 5,000원이고요. 전일보다 162원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8,822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 2,156원에 판매됐고요. 이어서 돼지 목살은 2,124원에 판매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닭고기 5,129원에 판매됐네요.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였습니다. 네, 오늘 신농사직설을 통해서 종자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종자산업이 축산업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농촌진흥청에서는요, 종돈장에서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서 우수한 씨돼지를 쉽게 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의 방식보다 좀 더 정확하게 또 우수한 씨돼지를 선발할 수 있는 원클릭 유전체 선발 및 최적 교배 1호 프로그램을 개발한 건데요. 그동안 대다수의 종돈장은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씨돼지 선발에 이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이고요. 또 유전체 평가 기능을 통합해서 이 사용의 편리성을 더했다고 합니다. 네, 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종돈장에서 더 우수한 씨돼지를 지속적으로 선발하게 된다면 뭐 이 결국 양돈 농가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양돈 농가가 요즘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피해 양돈 농가의 새로운 시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 안경구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요, 토마토와 양파 그리고 고구마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좀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어서 네. 피해가 없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정돈하시길 바라겠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